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출발 증시와이드 2부로 돌아왔습니다. 최혜원입니다. 어제 우리 시장 양지수 모두 상승 마감했습니다. 코스피 같은 경우에는 2100선까지 회복을 했고요.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700선까지 회복을 하면서 마감을 했습니다. 특히나 어제 코스닥 시장 1% 넘는 강세로 마감을 했습니다. 이러한 시장 상황들 오늘 출발 증시와이드 2부와 함께 정확하게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라이브 매매 타임이 준비가 되어 있고요. 여기에 대해서 오늘 장에서 가장 큰 이슈몰이를 하고 있는 특징주까지 꼼꼼하게 살펴봐 드리겠습니다. 먼저 오늘 예상 체결가부터 함께 만나보고 오시죠. 네, 오늘 코스피 0.63% 빠집니다. 2100선 이탈하고요. 2087선까지 내려올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시가총액 상위 종목도 함께 만나보시죠. 네, 어제 이 뉴욕 증시에서 반도체주가 급락세를 보였는데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오늘 추가 하락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삼성전자 1% 넘게 하락하면서 43,000원대 겨우 지켜낼 것으로 보여지고요. SK하이닉스는 2% 넘게 하락하면서 7만 원 선 아래 67,000원까지 내려올 것으로 보여집니다. 삼성전자 우선주도 어제 1% 넘게 빠졌습니다. 오늘 3% 넘게 빠집니다. 34,500원 바라보고 있고요. 셀트리온과 LG화학 아직은 보합권에서 흘러갈 것으로 보여집니다. 다음 종목도 함께 만나보시죠. 네, 포스코 어제 2% 가까이 상승했습니다. 오늘 1% 가까이 조정받고요. 25만 원 선에서 움직일 것으로 보여집니다. SK텔레콤 오늘 1% 가까이 상승하면서 27만 원 선 바라보고 있고요. 현대차는 어제 1% 넘게 빠졌는데 오늘 추가 하락합니다. 0.49% 하락하면서 10만 1,000원 바라보고 있고 신한지주 0.71% 상승하면서 42,700원 바라보고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코스닥 시장으로 함께 가보시죠. 네, 오늘 코스닥 1% 하락합니다. 694선에서 움직일 것으로 보여집니다. 시가총액 상위 종목도 함께 만나보시죠. 네, 어제 셀트리온 헬스케어 6% 넘게 상승했는데요. 오늘은 보합권에서 77,000원 바라보고 있고요. 신라젠 어제 6% 가까이 상승했는데 오늘 조정 들어갑니다. 2% 하락하면서 74,000원 바라보고 있고 CJ E&M도 어제 1% 넘게 상승했는데 오늘 2% 하락합니다. 21만 4,000원 바라보고 있고요. 포스코캠텍 1% 넘게 하락하면서 72,900원에 그리고 HLB 어제 이 외국인들의 매수세가 유입되기도 했는데 오늘 2% 넘게 빠집니다. 84,100원 현재 바라보고 있습니다. 다음 종목도 함께 만나보겠습니다. 네, 바이로메드 또한 어제 역시나 외국인들의 매수세가 유입되기도 했는데요. 오늘 2% 가까이 하락합니다. 20만 원 선 깨지고 19만 8천원 선 현재 바라보고 있고요. 메디톡스 1% 넘게 하락하면서 54만 9,100원 바라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스튜디오 드래곤도 마찬가지입니다. 1% 넘게 하락하면서 10만 6천원 선에서 움직일 것으로 보여지고요. 어제 코롱티슈준이 상승했습니다. 18% 넘게 상승했었는데요. 기술 수출 이슈가 있었습니다. 오늘은 보합권에서 4만 7천원 바라보고 있고요. 펄어비스 어제도 18만 원 선에서 마감을 했었는데 오늘 1% 추가 하락하면서 18만 4,100원 바라보고 있습니다. 네, 오늘 시초가 공약주도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DB금융투자 김현겸 주식팀장 전화 연결되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 어떤 종목 보고 계십니까? 네, 오늘 미국 시장 반도체 관련 주식들이 급보 하락을 했기 때문에 삼성전자, SK하이닉스도 오늘 하락을 기록할 것 같은데요. 하이닉스에 이제 납품을 하는 그런 회사입니다. 하지만 구조적으로 성장기에 들어갔기 때문에 관심을 가지시면 좋을 것 같은 종목인데요. 바로 AD 테크놀로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AD 테크놀로지 이 기존 모바일 랜드 컨트롤러 그리고 PC, 서버용 SSD 컨트롤러를 만드는 그런 회사이고요. 주로 납품을 SK하이닉스로 납품을 합니다. 지난주 두 건의 공급 계약 소식이 있었는데요. 각각 104억 원과 34억 원의 공급 계약이 있었고요. 올해 초부터 계속해서 하이닉스향 공급 계약이 계속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실적이 계속해서 증가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4분기 역시 예상 매출액 322억 원, 영업이익 40억 원으로 사상 최대의 분기 순이익을 기록할 것으로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이 전방산업과 이제 연관이 되어 있기 때문에 최근에 SK하이닉스 며칠 동안 계속해서 하락을 하고 있죠. 이렇게 하락할 때가 오히려 좋은 매수의 기회로 활용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기관과 외국인은 최근 4거래일 연속 순매수를 하고 있습니다. 기관 외국인 쌍끌이 매수를 4일 연속 하고 있는 AD테크놀로지 오늘 하락하면 좀 매수에 좋은 기회가 되지 않을까 말씀을 드리겠고요. 매수가는 13,000원, 목표가 17,000원, 손절라인 12,000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AD테크놀로지에 대한 저가 매수를 추천을 해주셨습니다. 지금까지 DB금융투자 김현병 주식팀장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라이브 매매타임을 본격적으로 시작하기에 앞서서 오늘 저희와 함께해 주실 두 분의 전문가 화면으로 먼저 만나보고 오겠습니다. 네, 오늘 저희와 함께해 주실 두 분의 전문가, 하나금융투자 손동현 팀장, 그리고 타임경제연구소 김윤 연구원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먼저 라이브 매매타임 수익률 현황부터 체크하고 오겠습니다. 네, 먼저 손동현 팀장의 최근 추천주입니다. 11월 9일 날 주셨던 현대건설 8%, 그리고 11월 6일 날 주셨던 현대로템이 4% 넘는 수익률 내고 있고요. HLB는 손절가 터치하면서 포트에서 제외됐습니다. 텔콘 RF제약은 6%, 그리고 한국카본은 15%, SK는 10% 넘는 수익률을 가져가고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김윤 연구원의 최근 추천주인데요. 모든 종목이 수익을 내고 있습니다. 11월 13일 날 주셨던 현대백화점 8%, 그리고 같은 날 주셨던 NC소프트와 YG엔터테인먼트는 각각 6%와 12% 넘는 수익률을 내고 있고요. 11월 6일 날 주셨던 KT는 2% 넘는 수익률을 가져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10월 30일 날 주셨던 풍산이 좀 눈에 띄는데요. 20% 넘는 수익률을 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같은 날 주셨던 해성 DS 8% 넘는 수익률을 가져가고 있습니다. 네, 다음으로는 손동현 팀장의 수익률 탑5입니다. 5위에는 현대로템 4%, 4위에는 텔콘 RF제약 6%, 그리고 3위에는 현대건설 8%, 그리고 2위에는 SK 10%, 1위에는 한국카본 15% 넘는 수익률을 가져가고 있습니다. 네, 다음으로는 김윤 연구원의 수익률 탑5인데요. 5위에는 NC소프트 올라와 있습니다. 6% 넘는 수익률을 가져가고 있고요. 4위에는 해성DS 8%, 그리고 3위에는 현대백화점 8%, 2위에는 YG엔터테인먼트, 1위에는 풍산 올라와 있습니다. 네, 다음으로는 수익률 탑8 함께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8위와 7위는 모두 19% 넘는 수익률 내고 있는데요. 8위에는 윤여민 전문가의 JYP 엔터 올라와 있고요. 19% 넘는 수익률 가져가고 있습니다. 7위에는 반종민 팀장의 한울 바이오파마 올라와 있고요. 19% 넘는 수익률 가져가고 있습니다. 6위에는 김윤 연구원의 풍산 올라와 있습니다. 20% 넘는 수익권 안에 들어와 있습니다. 4위와 5위는 이 수익률은 같지만 매수 날짜가 다르기 때문에 좀 순위가 바뀌었는데요. 4위에는 정지환 전문가의 AD테크놀로지 올라와 있고요. 목표가 벌써 터치했습니다. 22% 넘는 수익률을 내고 있고, 5위에는 신입소 소장의 보혜양조 올라와 있습니다. 22% 넘는 수익률을 내고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1위부터 3위입니다. 여전히 1위에는 이용우 팀장의 SBI 핀테크 솔루션즈 올라와 있는데요. 37% 넘는 수익률 자랑하고 있습니다. 2위에는 박동현 본부장의 휠라코리아, 그리고 3위에는 최동기 부사장의 NG캠 생명과학 올라와 있습니다. 네, 이어서 리뷰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손동현 팀장님께서 10월 30일 날 추천을 해주신 한국카본이 벌써 15% 넘는 수익률 가져가고 있습니다. 리뷰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한국카본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한국카본은 그동안 이제 지수의 어떤 흐름에 약세에도 불구하고 좀 현재 점진적으로 주가 지수가 좀 상승하는 것을 좀 확인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지금 전반적으로 조선 업종을 통틀어서 보면은 지수 대비 좀 강한 모습을 주가 지수가 보여주고 있다라고 좀 볼 수가 있겠는데, 이런 종목들이 좀 시장에서 살아남을 수 있는 그런 종목이 아닐까라고 판단이 됩니다. 그 이유로는 일단 조선 업종의 업종 자체의 어떤 턴어라운드가 계속적으로 진행이 되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그리고 이제 조선주가 그동안 많이 오르지 못했기 때문에 업황 턴어라운드 및 그리고 다른 주도 업종에 대한 변화,
이런 부분들이 또 이제 조선업종으로 수급이 좀 몰리게 하는 그런 부분이 아닐까라고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이제 현대중공업뿐만 아니고 다른 조선사들의 흐름도 양호하고 관련된 본행제를 생산하는, 특히 이제 LNG 쪽 본행제를 생산하는 한국카본 역시 턴어라운드가 3분기부터 진행이 되고 있고 그에 따라서 점진적인 실적 회복세가 계속 이어져 내려오고 있다라고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점진적으로 좀 추세가 우상향을 하면서 4분기 실적 방향으로 좀 나아가고 있는 모습이 좀 보여지는데요. 일단 조선 업종에 대해서는 일단 유가 흐름이 중요한데 이런 부분들이 하반기에 들어서 좀 올라갈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역시나 한국카본에 대한 역시 실적 역시도 괜찮아질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자, 이어서 김윤 연구원에게 이 리뷰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0월 30일 날 풍산 추천을 해주셨는데요. 벌써 수익률 20% 내고 있습니다. 더 들고 가봐도 되겠습니까? 네, 10월 30일에 풍산을 추천드렸었는데 그 이유 중 첫 번째가 우선은 금융위기 이후에 가장 낮은 수준의 가격대를 형성을 하게 되면서 그와 동시에 주가 상승을 하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부가적인 요인으로는 4분기에 방산 매출이 이제 집중되어 있고 또 가장 중요한 구리의 가격 또한 이제 떨어질 대로 떨어졌다고 판단이 되고 이제 올라갈 일만 남았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현재 차트의 수준도 이제 꾸준히 상승할 시기다라는 라고 판단이 되고 목표가는 우선 유지를 하시고 천천히 대응하시면 되겠습니다. (11월 20일) 화요일 국내 시장 개장됐습니다. 오늘 양지소 하락 출발이 예상되고 있는데요. 코스피는 1% 넘게 하락하면서 2075선에서 움직일 것으로 보여지고 코스닥도 마찬가지로 1% 넘게 하락하면서 693선까지 내려앉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특히나 어제 뉴욕 증시에서 반도체주가 약세였기 때문에 우리 증시에서도 반도체주 다시 한번 약세를 이어갈 것으로 보여지는데요. 오늘 시장 흐름 어떤지 함께 가보시죠. 네, 오늘 1위부터 5위까지 모두 하락세로 출발합니다. 예상보다 하락세가 더 큰데요. 삼성전자 42,200원까지 내려왔습니다. 3% 넘게 하락하면서 출발하고 있고요. SK하이닉스 어제 7만 원 선 깨졌습니다. 오늘 4% 가까이 하락합니다. 67,100원에 움직이고 있습니다. 삼성전자 우선주도 어제 1% 넘게 빠졌는데 오늘 3% 추가적으로 하락하면서 34,550원에 움직이고 있습니다. 셀트리온 0.66% 하락하면서 22만 원 선에서 움직이고 있고요. LG화학이 1% 넘는 하락세로 출발합니다. 34만 2천원에 출발하고 있습니다. 다음 종목도 함께 만나보겠습니다. 네, SK텔레콤과 신한지주만이 빨간불을 켜면서 출발합니다. 강보합권에서 출발을 하고 있고요. 포스코 0.38% 하락합니다. 1,000원 빠지면서 25만 9,500원에 움직이고 있고 현대차 1% 가까이 빠집니다. 10만 원 선 겨우 지켜내고 있습니다. 지수 함께 만나보시죠. 네, 오늘 모두 1% 넘는 하락세로 출발합니다. 코스피 2100선 깨졌습니다. 1% 하락하면서 2076선에서 움직이고 있고요. 코스닥도 1% 넘게 하락하면서 700선 깨고 691선에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코스닥 시가총액 상위 종목도 함께 만나보시죠. 네, 오늘 1위부터 5위까지 모두 파란불 켜면서 출발합니다. 신라젠과 CJ ENM이 모두 1% 넘는 하락세로 출발을 하고 있는데요. 신라젠 74,400원에 움직이고 있고 CJ ENM도 1.73% 빠지면서 21만 5,700원에 움직이고 있습니다. HLB도 1% 넘는 하락세로 출발합니다. 거의 2%에 가까운 하락세로 출발을 하는데요. 84,600원에 움직이고 있습니다. 다음 종목도 함께 만나보시죠. 네, 6위부터 10위까지는 코오롱 티슈진과 셀트리온 제약을 제외하고는 모두 하락세로 출발을 합니다. 이제 10위권에서 펄어비스가 이탈되고요. 셀트리온 제약이 올라왔는데요. 1% 넘게 상승합니다. 7만 원 선까지 회복하고 7만 300원에 움직이고 있습니다. 코오롱 티슈진 오늘도 강보합권에서 출발합니다. 0.11% 상승하면서 47,050원에 움직이고 있고요. 스튜디오 드래곤의 하락세가 오늘 강합니다. 2% 넘는 하락세로 출발하고 있는데요. 어제 뉴욕 증시에서 넷플릭스가 많이 빠졌습니다. 오늘 스튜디오 드래곤도 함께 104,500원에 움직이고 있습니다. 바이로메드 1% 넘게 하락하면서 20만 원 선 깨지고 19만 8,300원에 움직이고 있고요. 메디톡스도 1% 가까이 하락합니다. 55만 1,800원에 움직이고 있습니다. 네, 라이브 매매타임 본격적으로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손동현 팀장님께서 가지고 오신 세 가지 종목 함께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첫 번째 이제 롯데케미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지금 시점에 왜 하필 이제 화학주를 말씀을 드리는지 좀 의아해 하시는 분도 계실 거라고 봅니다. 일단은 화학주는 전반적으로 우선 시황이 굉장히 약한 그런 상황이라 볼 수가 있겠죠. 일단은 그 이유로는 역시나 중미 무역 분쟁에 대한 그런 보호무역주의 어떤 장벽이 굉장히 크다 볼 수가 있겠습니다. 화학은 경기 민감 업종이기 때문에 이런 이제 보호무역주의라든지 경제성장률의 둔화 이런 부분이 나올 때마다 수요가 크게 둔화를 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계속적인 관망세가 유지가 될 수 있는 그런 업종이기 때문에 역시 실적이 큰 폭으로 밀리면서 역시 롯데케미칼 고점 45만원 대비 47만원 대비 28만 9,500원까지 거의 이제 50% 이상 하락을 하는 모습을 보여주면서 장이 올라가면서 롯데케미칼 화학업종 역시도 일단은 장의 전반적인 흐름에 따라서 상승을 해주고 있는 이제 움직임으로 나타나고 있긴 한데요. 우선은 4분기 내에도 일단 시황 자체가 그렇게 아주 좋진 않을 거다라고 일단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 이유로는 일단 미중 무역 분쟁에 대한 부분들이 좀 합의가 돼야 되는 부분이 있고요. 그래야 관망세가 다시 한번 좀 적극적인 매수세로 돌아설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있는데 그렇지만 지금 시점에서 롯데케미칼을 봐야 할 이유는 우선 11월 말부터 유화에 대한 시황이 조금씩 개선이 될 전망입니다. 지금 거의 시황이 거의 바닥 부분까지 위치를 했기 때문에 좀 유가도 지금 거의 $60도 분기가 된 상황이고, 근데 이제 하반기에 좀 달러 약세가 좀 개인적으로 예측이 되고 있고, 그리고 현재 그 금리 인상에 대한 둔화 이런 부분들도 현재 좀 시그널들이 나와주고 있는 상황이라서 그렇게 되면 이제 원자재에 대한 가격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좀 뛸 수가 있거든요. 그렇게 되면 이제 화학주 입장에서는 좀 기회가 될 수 있다 봅니다. 왜냐하면 지금 유가로는 이제 원재료 부담이 굉장히 많이 낮아졌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의 어떤 수입 단가, 수입을 해온 단가가 있다면 만약에 유가가 4분기부터 좀 올라가 준다면은 역시나 그 마진 확대에 대한 부분은 좀 기대를 할 수가 있겠죠. 그런 부분과 함께 그리고 현재 실적 대비해서 밸류에이션 측면이 굉장히 낮습니다. 거의 0.7배 수준, 거의 반도체 수준과 비슷하다라고 좀 볼 수가 있겠는데요. 금융위기를 제외하고는 가장 낮은 수준에 위치해 있다라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재 금융위기 상황은 아니기 때문에 좀 과도하게 조정을 받은 상황이다라고 일단 평가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있겠습니다. 현재 여러 가지 그 상황이 녹록지 않습니다. 증시 상황이. 그렇기 때문에 좀 더 가치주에 접근하시는 것도 하나의 좀 좋은 방법이 될 것 같다라는 좀 의견을 드리고 싶어서 롯데케미칼을 한번 말씀을 드려보겠고요. 그리고 좀 하반기로 갈수록 배당에 대한 매력도 좀 올라갑니다. 12월까지 이제 거의 한 달밖에 안 남았기 때문에 우선 이 배당주에 대한 매력도가 이제 올라갈 수 있는 그런 시기거든요. 주가도 굉장히 많이 떨어지는 시기이기도 하고, 지금 현재 보시면은 10월 10일이죠. 10월 10일 날 상당히 많은 거래량이 나왔습니다. 이 거래량도 또 하나의 어떤 매집 시그널이 될 수 있다라고 저는 보여지고 있는데요. 이런 부분을 하고 같이 살펴본다면 롯데케미칼이 현재의 어떤 주가 부분에서만은 멈추지 않을 것이다라고 일단 보여지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최근에 롯데그룹이 계속적으로 이제 지주사 개편을 계속 실행을 하고 있는 단계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롯데케미칼을 롯데그룹 지주사 편입에 따라서 주주에 대한 역시 배려 정책이 나올 수가 있겠다는 겁니다. 우선은 배당률이 좀 더 올라갈 수 있다든지 이런 부분들이 기대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로 현재 구간에서는 한 번쯤은 관심을 가져봐도 될 섹터가 아닐까라는 말씀을 좀 드리면서 대박을 기대하기보다는 적절한 수익권을 낼 수 있는 그런 가격대인 것은 맞는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롯데케미칼을 지금 시점에서 한번 말씀을 좀 드려보겠고요. 우선 그런 시나리오가 나오지 않는다면은 역시나 손절 가격이 중요하다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손절 가격을 27만 5천원으로 21선이 좀 깨지는 구간인데 이 구간대로 좀 잡고 대응을 해보겠고요. 일단은 목표 주가를 단기적으로 121선이네요. 121선이 있는 32만원 선 잡고 목표가 1차적으로 매도해서 대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종목은 SK텔레콤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제가 대형주 위주로 말씀을 좀 드리고 있는데요.
우선은 중소형주 같은 경우는 일단 변동성이 이제 현재 좀 심하고 어제도 보셨겠지만 뉴욕 증시가 갑자기 또 3%가 빠졌습니다. 일단 애플의 영향이 가장 컸긴 했지만 아직까지도 변동성 장세가 나오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특히 중소형주 이 성장 종목들이 많은 이 코스닥 쪽에서의 어떤 변동폭이 굉장히 커질 수 있는 그런 단계라고 보여지기 때문에 우선은 안정적인 좀 대형주로 당분간 좀 끌고 가본 전략도 나쁘지 않을 것 같다는 말씀 좀 드려보겠고요. 오늘 SK텔레콤을 말씀을 드린 이유는 역시나 지금 뉴욕 시황이 굉장히 좀 불안하기 때문에 경기 방어주로서의 수급이 이동할 수 있다라는 또 말씀 좀 드려보겠습니다. SK텔레콤이 28만 8천 원의 고점을 찍고 한 차례 조정이 나왔고 다시 한번 올라가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시점에서 다시 한번 관심을 가져볼 만한 그런 가격대라고 좀 보여집니다. 주가 수준도 일단 테크니컬적으로도 5일선이 장기 이평선을 돌파를 한 상황이고 금일 역시 0.91%로 지금 상승을 해주고 있는 지금 차트에 우상향을 만들어주고 있는 그런 흐름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지금 시점부터 관심을 가져봐도 좋은 타이밍이 아닐까라고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물론 이제 3분기에 영업이익은 우선은 22%의 감소, 좋지 않게 나왔습니다만 이런 부분들은 반영이 된 부분이고요. 4분기, 내년 1분기 쪽에서의 어떤 수익률이 좀 기대된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우선은 미디어라든지 유선, 보안, 커머스 등 비통신 부분에서의 어떤 외형 확대가 계속적으로 진행이 되고 있고요. 그리고 역시 내년에 5G에 대한 상용화에 대한 기대감이 전반적으로 그동안의 어떤 통신망을 4G로 이때까지 깔려왔던 그런 통신망들을 새롭게 교체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될 것이고 그에 따라서 매출 확대가 일어날 수 있는 가능성이 굉장히 크다라고 좀 보여지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일단 역시나 이 SK텔레콤 역시도 배당 수익률이 아주 매력적인데요. 우선은 기대가 되는 배당 수익률은 3.35% 정도 됩니다. 일단은 롯데케미칼과 비슷한 수준이라 볼 수가 있겠고요. 지금 현재도 계속적으로 강한 수급이 SK텔레콤 쪽으로 들어오고 있다는 것을 좀 확인할 수가 있겠네요. 이런 매력도가 있는 종목이고 현재 시점에 한번 관심을 가져봐야 될 현 섹터가 아닐까라고 일단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제 그리고 SK를 좀 봐야 될 이유가 이 SK 계열사들이 굉장히 이익이 좋습니다. 물론 SK 하이닉스 같은 경우 주가 수준은 지금 이익 대비 따라오지 못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지만 어떤 배당 수익률이라든지 현금 창출력 등을 봤을 때 이 SK 그룹들의 전반적인 수직 계열화에 따른 그런 관련된 여러 자회사들의 수익들이 굉장히 좋게 나오고 있기 때문에 SK텔레콤이 가장 위에 있는 회사로서 배당 수익률 면에서 좀 더 높아질 수 있는 그런 기대감이 계속 있습니다. 특히 SK 하이닉스를 자회사로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에 따라서 이제 기대되는 배당 수익률이 지금 현 수준보다 높아질 수 있다는 거죠. 제가 말씀드린 건 최소 배당 수익률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또 외국인 투자자들한테는 또 매력이 될 수 있는 또 그런 부분으로 다가올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현재 가격에서 매수를 해보시고요. 그다음에 우선은 장 상황이 성장주 쪽으로 유리할 수 있는 방향도 나올 수 있기 때문에 목표가를 짧게 잡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32만 원 정도 잡고 대응을 해보겠고요. 그다음에 역시 손절가가 중요하다 볼 수가 있겠죠. 손절 가격을 일단은 25만 원으로 일단 잡았는데 더 짧게 잡도록 하겠습니다. 손절 가격을 61선이 무너지는 가격 27만 원 잡고 대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세 번째는 제가 일전에도 말씀드린 적이 있는 역시 통신 관련된 종목입니다. RFHIC를 한번 보도록 할 건데요. 이 회사가 좋습니다. 회사가 일단은 굉장히 좋고 지금 또 주가의 현재 매수 타이밍을 주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지금 보시면 3일째 조정을 받고 있고 121선에서 정확히 지지를 받고 양봉 흐름이 나오고 있습니다. 지수가 지금 빠지는데도 불구하고 양봉 흐름이 나오고 있다는 것은 역시 지지를 해주고 있다라는 움직임을 보여주고 있는 거죠. 그래서 현 구간에서 아주 매력적인 매수 타이밍이라 볼 수가 있겠습니다. 역시나 5G에 대해서 계속적인 투자가 전 세계적으로 확대가 되고 있고 우리나라뿐만이 아니고 전 세계적으로 5G에 대한 그런 통신망이 확대가 되고 있고 그에 따른 통신 장비를 생산을 하기 때문에 아마도 우리나라뿐만이 아닌 전 글로벌적인 수혜를 볼 것으로 저는 판단하고 있는 그런 종목입니다. 그래서 계속적으로 이익적인 측면들이 올라갈 확률이 높을 것으로 저는 보고 있고요.
그리고 이 RFIC가 또 다른 통신 장비주의 매력적인 부분은 바로 방산 쪽입니다. 이 방산 관련된 쪽에서 수출을 하고 있는데 이쪽이 이익이 굉장히 잘 나오고 있어요, 현재. 그래서 지금 현 주가가 5G의 어떤 성장성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주가 잘 빠지지 않는 이유가 이 방산 쪽을 받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런 측면도 역시나 이익의 계속적인 확장을 기대해 줄 수 있는 방산 쪽이 턴어라운드를 했거든요. 그래서 계속적인 이제 이익 확대, 통신 5G 쪽의 투자 확대와 더불어서 방산 쪽에서도 이익을 기대할 수 있는 그런 종목이다라고 저는 보여집니다. 그리고 지금 조정 후 상승 시점이라고 저는 이제 누구나 봐도 알 수가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 가격에서 매수를 해보시면 반드시 이익이 나는 구간대라고 저는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목표 주가 3만원, 손절가 22,500원 잡고 대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세 가지 종목 함께 만나보고 왔습니다. 대형주 위주로 준비를 해주셨는데요. 처음에 만나본 이 롯데케미컬과 SK텔레콤은 단기적인 관점에서 연말 배당까지 함께 노려볼 수 있다. 이렇게 코멘트를 해주셨고요. 이어서 마지막으로 만나본 RFHIC 같은 경우에는 이 전문가분들께서 계속 추천을 해주시는 종목이기도 한데요. 반도체 종목이 조금 하락세인 상황에서 새로운 투자 피난처로 꼽히는 5G와 관련된 대표적인 종목이기도 합니다. 네, 이어서 김윤 연구원의 세 가지 종목 함께 만나보고 오겠습니다. 네, 제가 첫 번째로 추천드릴 종목은 한화케미칼입니다. 한화케미칼은 올해 초에 최고점 수준까지 올라왔다가 저번 달 10월 30일을 기점으로 최저점을 다시 찍었습니다. 미국에서의 태양광 패널에 대한 세이프가드 정책이 큰 요인으로 작용했다고 판단이 됩니다. 하지만 지금 태양광 패널에 대한 사업 전망은 아직까지 견조하고 앞으로 3년간 약 20% 정도 늘어날 것으로 예상하고 있는데 한화케미칼의 주가 조정은 이미 받을 만큼 받았다라고 판단이 됩니다. 11월 2일에는 외국인의 수급이 들어오면서 10%대 상승을 보여주었고 긍정적인 출발을 보여주었다고 보여집니다. 단순한 놀이라고 보기에는 전체적인 흐름을 보았을 때 이제 반등의 시기가 다가왔다고 판단이 되고 유가의 흐름도 한몫하고 있다고 보여집니다. 특히 전 세계적으로 신재생 에너지 관련된 사업의 전망이 계속 좋습니다. 특히 중국 정부의 태양광 산업에 대한 태양광 산업의 신재생 에너지 사업 지원 소식은 굉장히 긍정적인 소식입니다. 설치 누계 목표치를 상향 조정하였고 22년까지 지원금을 확대한다는 그런 뉴스도 있었고 또 태양광 제품의 가격도 떨어질 대로 이미 떨어졌기 때문에 이제 올라갈 것으로 기대를 한다고 하면 투자 메리트 또한 또 올라간다고 생각이 듭니다. 이번에 큐셀 코리아 흡수 합병 소식도 굉장히 좋은 소식 중에 하나입니다. 한화케미칼의 큐셀 코리아를 흡수 합병하면서 복합기업이라는 이식을 벗어나서 중장기적인 관점에서 태양광 사업으로서의 전문성을 띠게 되었고 특히 또 태양광주로 보아도 이제 손색이 없어졌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외형적인 성장으로 인해서 내년에는 수익적인 측면에서도 개선을 나타낼 것으로 보여집니다. 기존에는 지분법으로 인식이 되었지만 이제 100% 지분을 확보하게 되면서 4분기에 매출, 영업이익, 자산, 부채 등 모두가 연결되었습니다. 태양광 산업의 긍정적인 소식과 큐셀 코리아 흡수합병으로 인한 투자 관점은 좋다라고 생각이 들고 이미 주가의 흐름도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오늘 첫 번째로 추천드리겠습니다. 목표가는 27,000원 그리고 손절가는 16,000원으로 잡고 대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제가 추천드릴 종목은 풍산홀딩스입니다. 연말이 다가오면서 4분기에 배당주에 대한 관심이 많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특히 우선 배당주의 특징은 투자가 성공할 경우에는 배당 수익과 그리고 주가 상승으로 인한 시세 차익 두 가지 모두를 한꺼번에 가져갈 수 있다는 게 이제 장점 중의 장점인데 반대의 경우에는 배당의 이익보다 주가의 하락으로 인한 손해가 더 클 수 있다는 점이 있겠지만 4분기 들어서 풍선의 영향을 많이 받고 있고 또 풍선홀딩스는 배당의 매력, 주가 상승 그리고 그 두 가지 매력이 다 가지고 있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우선 풍선홀딩스는 배당 수익률이 5.1%로 높은 편에 속합니다. 배당이 무조건 높다고 투자를 하기보다는 분명히 보아야 할 것은
앞으로의 성장 가능성을 꼭 보아야 한다는 것인데 3분기에는 실적이 작년에 대비해서 상대적으로 부진하다고 보여지지만 실적의 부진은 풍선의 영향이 굉장히 컸다고 보여집니다. 구리의 가격이 지속적으로 떨어졌고 방산 매출의 부진으로 인해서 영업 실적이 예상 수준보다 떨어지면서 많은 주가 조정을 받았습니다. 풍산홀딩스의 실적을 결정하는 것은 풍산인데 최근 풍산의 주가가 4분기에 방산 매출이 집중되어 있고 구리의 가격이 이제 저점을 다지고 최근에 좋은 소식이 들려오면서 좋은 흐름을 타고 있기 때문에 풍산홀딩스도 좋은 영향을 받을 것이라고 예상이 됩니다. 정확하지는 않지만 대략의 금리의 추세를 가늠할 수 있는 방법 중에 하나가 원자재 가격의 흐름을 살피는 것입니다. 구리와 금 가격을 확인하는 것인데 구리와 금의 상반된 특성이 금리의 상승과 하락을 예상하는 데 중요한 정보 중에 하나입니다. 구리의 강세는 경기의 흐름이 좋을 때, 금의 강세는 경기가 둔화될 때 나타나는데 구리의 가격이 최근에 계속 하락하면서 바닥을 다지는 구간이고 미국에서 금리 인상에 대한 신중한 태도를 보이고 있으면서 구리의 가격에 상승 신호를 보이지 않나 라는 개인적인 생각을 보태고 싶습니다. 목표가는 우선 41,000원으로 잡고 대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41,000원 구간에 많은 매물이 몰려있기 때문에 이 구간을 저항 구간이라고 생각을 하시고 이 구간 이후의 동향을 살피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손절가는 33,000원으로 잡고 대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추천드릴 종목은 CJ제일제당입니다. 최근에 미국 최대 식품 가공업체인 쉬완즈를 인수했다는 소식에 많은 관심이 보여지면서 주가 상승을 가져왔습니다. 항상 말씀드리는 거지만 추격 매수라는 것은 부정적인 시각으로 바라본다는 말씀을 자주 드렸는데 잠깐이지만 지금 주춤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 현재 상승 모멘텀을 가지고 있는 종목에 단기적으로 투자하기에는 적합하다라고 생각되어서 추천드립니다. 아시다시피 미국의 쉬완즈를 인수하면서 미국 내의 유통망을 확보하면서 글로벌 시장으로서의 확장을 극대화시키고 또 현재 미국에서 입지를 더욱 키움과 동시에 다양한 판매 채널을 통해서 판매 채널을 확보하겠다는 전략입니다. 다양한 인프라를 활용해서 많은 비용이 발생했던 부분들은 원가 개선을 통해서 그것들을 극복해 나갈 것이라는 그런 장점 중에 하나이고 단기적으로는 인수 비용과 이자 비용을 감안하더라도 미국 시장으로의 진출에 큰 이점을 확보했다는 것만으로도 내년에 실적에 있을 긍정적인 성과들을 보았을 때 충분히 개선 가능의 여지가 보여집니다. 현재 우리나라 식품주가 굉장히 저평가되어 있는 상황인데 해외 진출에 아직 큰 성과가 없었고 그리고 세계와 비교해 보았을 때 우리나라 시장은 아직 너무 작을 뿐더러 그리고 또 가공식품 업체들의 안 좋은 인식들이 아직 남아있다라고 남아있기 때문이라고 생각이 드는데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간편한 가공식에 대한 수요는 꾸준히 증가하고 있고 글로벌 시장에서 우리 한식에 대한 평가가 좋은 모습을 나타내면서 상승의 모멘텀은 아직 많이 남아있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최근 레드바이오, 화이트바이오, 그린바이오 크게 세 가지로 나뉘어진 바이오 시장에서 그린바이오 시장이 굉장히 많이 관심을 받고 있고 특히 남미 시장에서 그리고 브라질 시장에서 CJ제일제당이 선두를 차지하게 되면서 중장기적인 성과를 위해 공장 증설을 하고 있고 사업의 다각화도 보여주고 있습니다. 최근에 브라질 헤아라도 헤알화의 환율도 어느 정도 안정을 찾아가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 공장 증설의 효과와 환율 안정의 효과 그리고 최근에 있었던 미국 쉬완즈 인수 소식에 힘입어서 투자하기에는 좋은 소식들이 계속 이어나가고 있다라고 보여지기 때문에 세 번째로 추천드리는 종목입니다. 주가의 갑작스러운 하락으로 인해서 당분간 하락의 모습을 보여줄 수 있지만 그리 길지 않을 것으로 생각이 들고 목표가는 우선 40만원으로 낮게 잡고 대응해 보도록 하겠고 손절가는 33만원으로 잡고 대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세 가지 종목 함께 만나보고 왔습니다. 먼저 처음 만나본 이 한화케미컬 같은 경우에는요.
현재 유가 하락으로 상승 모멘텀이 분명한 상황이고요. 그리고 마지막에 만나본 CJ제일제당 같은 경우에는 현재는 조금 주춤하고 있지만 미국의 기업 인수와 함께 글로벌 시장에서의 성과가 예상된다. 이렇게 덧붙여 주셨습니다. 지금까지 만나본 종목들 화면으로 함께 정리해보고 오겠습니다. 네, 계속해서 오늘 장에서 이슈몰이라고 있는 특징주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특징주는 인트론 바이오입니다. 슈퍼박테리아 기술 수출에 오늘 급등세 나타내고 있는데요. 신고가 경신했습니다. 지금 매수해도 될지 송동현 팀장님께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 최근에 제약바이오 섹터에서 계속 이제 좋은 뉴스들이 들리고 있는 것이 좀 굉장히 긍정적인 그런 모습이다라고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지금 이제 지수의 상승을 논하기에는 굉장히 불확실성인 요소가 큰데, 근데 이렇게 코스닥 섹터 대부분이 제약바이오 섹터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 제약바이오 섹터의 위력은 굉장히 강합니다. 기술 수출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그 엄청난 효과를 줄 수 있기 때문에 이제 지수에 아주 큰 영향을 미치거든요. 그래서 이제 어제 나스닥이 3%가 빠졌음에도 불구하고 코스닥은 0.59밖에 빠지지 않는 이유가 이런 영향이다 볼 수가 있겠는데, 일단 좋은 소식입니다. 일단은 슈퍼박테리아 쪽으로도 6천억, 7,500억 정도 지금 공시가 나왔는데, 이 기술 자체가 상당히 개발하는 것이 쉽지 않은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일단은 개발을 기술출 잘 해서 인트론 바이오도 위기가 굉장히 있었던 종목인데 잘 돼서 정말 다행이라고 생각하고, 그렇지만 이제 좋은데 좋긴 하지만 현재 구간에서는 접근이 좀 힘들겠죠. 왜냐하면 15% 이상 현재 급등이 나온 상황이고, 물론 다음 날 더 올라갈 수는 있겠지만 그리고 분명히 추가적인 조정이 온다라고 보여집니다. 왜냐하면 이 이평선하고 너무 주가가 거리가 떨어지면은 이격도가 줄어들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일단 한두 번 더 올라갈 수 있겠지만 분명한 것은 횡보라든지 하락을 통해서 이평선이 붙는 때가 옵니다. 그때가 됐을 때 주가가 빠지지 않는다면 역시나 눌림목 구간에서 매수를 해볼 수 있겠고요. 지금 구간은 좀 더 관망하시면서 때가 되기를 좀 기다려야 될 것 같다, 이렇게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네, 급등하는 만큼 좀 관망세를 유지하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이어서 다음 종목 함께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제로투세븐인데요. 이 베이비 제품인 궁중비책이 중국에서 인기를 끌면서 어제 상한가 기록했는데 오늘 추가 상승합니다. 김윤 연구원께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제로투세븐의 유학 크립인 궁중비책이 중국의 온라인 쇼핑몰에서 많은 구매와 그리고 좋은 후기를 남기게 되면서 많은 인기를 끌게 되었고, 그리고 롯데 인터넷 면세점에서도 많은 화장품을 제치고 월간 판매량 1위를 기록했다고 합니다. 어제 상한가를 기록하면서 저도 눈이 많이 가는 종목 중에 하나였는데, 2016년에 중국에서 두자네 정책이 시행이 되고 우리나라 인구의 3분의 1 정도인 약 1,800명의 신생아가 중국에서 한 해에 태어난다고 합니다. 그만큼 유아용품에 많은 관심이 쏠릴 수밖에 없었을 텐데 중국에서의 한동안 한국 제품에 대한 불매운동이 일어났었다가 다시금 정책이 조금 완화가 되었고, 또 제로투세븐의 제품 소식이 좋은 소식이 중국에서 또 일어난다고 하면은 그 효과가 배가 되면서 주가에도 좋은 영향을 끼쳤던 것으로 보여집니다. 하지만 이런 단기간의 상승에 투자를 하는 것은 추격 매수밖에 안 되기 때문에 단기적인 이익을 보는 것보다는 매물대가 8,500원에서 900원대에 많이 몰려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한동안은 조금 주가에 조정을 받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지만, 장기적인 측면에서는 매물대가 많이 몰려있는 9,000원대 구간까지는 상승의 가치를 조금 바라보고 좀 장기적인 투자로 접근하시는 게 맞다고 판단이 됩니다. 네,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두 가지 특징주 함께 만나보고 왔습니다. 지금까지 하나금융투자 손동현 팀장, 그리고 타임경제연구소 김윤 연구원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이어서 리뷰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프리스티지 전략연구소 반종민 소장 전화 연결되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먼저 수익률 현황부터 조금 살펴봐 드리겠습니다. 11월 12일 날 한올 바이오파마를 추천을 해 주셨는데 벌써 19% 넘는 수익률 가져가고 있습니다. 리뷰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 한올 바이오파마 같은 경우에는 3분기 영업이익 소폭 상승으로 인해서 좀 추가적으로 주가 영향을 상승 탄력을 받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지금 추세 흐름이 그렇게 나쁘지는 않고 이전에 11월, 12월 관련된 자가 면역 치료제의 기술적인 부분들 내년에 임상을 이제 발표하는 부분들이 이제 미리 예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들로 인해서 주가가 계속 흐름으로 상승하는 부분들은 보여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무엇보다도 지금 현재 위에까지는 차분하게 흘러갈 수 있는 부분들은 있고 34,000원을 이제 돌파하는지 그 여부에 따라 앞으로도 추가 상승을 바라볼 수 있겠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지금은 계속 이제 보유하시면서 지켜보셔도 괜찮습니다. 네, 그렇다면 오늘 장에서는 어떤 종목에 주목하고 계신가요? 예, 제가 오늘 추천해드릴 종목은 바로 아프리카TV입니다. 이 기업은 올해 배틀그라운드 온라인 생방송 소식으로 인해 상반기 강하게 우상향 추세를 이끌며 투자자들에게 많은 관심을 받은 종목으로 6월까지 꾸준히 상승하며 5만원까지 상승한 종목입니다. 이후 2분기 예상 실적 하회를 보이며 전체적으로 크게 조정받으며 최근 10월 3만원 부근까지 조정을 크게 받았었습니다. 이후 반등하는 모습을 보이며 추세 전환을 하는 흐름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이러한 반등 흐름을 보여줄 수 있었던 것은 아무래도 이제 바로 3분기 실적 호조 소식인데 이러한 부분들 내 전 부분 매출 성장으로 영업이익 컨센서스 66억을 상회하는 호실적을 발표하였습니다. 이후 SBS와 e스포츠 공동사업 합작 법인과 광고 대행사를 인수하면서 사업 부분을 강화하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무엇보다도 베트남 최대 유선 방송사인 VTV 과 현재 합작법인 MOU를 체결을 하면서 이제 앞으로도 이제 추가적으로 기대해 볼 수 있는 종목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현재 추세 흐름도 나쁘지 않고 이전 조정 받았던 4만원 부분까지 다져가며 흘러가고 있기 때문에 충분히 추가적으로 상승할 수 있는 부분들을 보여줄 것으로 보입니다. 무엇보다도 이러한 여러 사업 부분들이 강화로 인하여 내년 실적이 이제 기대될 것으로 보아 이렇게 추천을 해드렸습니다. 매수가는 현재가, 목표가는 55,000원, 손절가는 38,000원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아프리카TV 조금 더 기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프레스티지 전략연구소 반종민 소장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네, 본 방송에서 제공하고 있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해당 주식의 가치나 수익률을 보장하고 있지 않습니다. 현재 9시 31분 지나가고 있습니다. 이 시각 시황 조금 더 자세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한혜솔입니다. 이 시각 시장 상황 짚어드립니다. 어제 뉴욕 증시에서 빵 종목들이 일제히 급락했고 또 반도체주들마저 약세를 보이면서 오늘 우리 시장도 불안한 출발을 했습니다. 또 호재를 이어가던 제약 바이오주들마저 오늘 주춤한 모습 보이고 있는데요. 조금 더 자세히 시장 상황 체크해 보시죠. 네, 먼저 코스피 흐름부터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코스피 지수 장 초반 하락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현재 0.77% 내리고 있고요. 2084.36포인트를 지나고 있습니다. 네, 분봉 지수 차트 확인해 보겠습니다. 오늘 1% 가까운 급락세를 보이면서 출발을 했습니다. 길게 조금 상승 전환하는 모습이고요. 현재는 2083선에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네, 다음으로 수급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코스피 시장에서는 개인이 소폭 매수세를 보이고 있고요. 기관도 마찬가지로 486억 원가량 순매수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외국인의 매도폭이 조금 큰데요. 640억 원가량 순매도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네, 그렇다면 시총 상위 10개 종목의 움직임은 어떨까요? 어제 중국 정부가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또 마이크로테크놀로지의 단독점 위반 행위에 대한 대량 증거를 확보했다는 보도가 나왔습니다. 어제 뉴욕 증시에서 또 반도체주들이 급락을 했고요. 오늘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현재 낙폭을 조금 줄이기는 했지만 동반 하락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삼성전자가 1.7% 이상 하락세 보이고 있고요. SK하이닉스가 3% 이상 급락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삼성전자 우선주 마찬가지로 3% 가까운 하락세를 보이고 있고요. 셀트리온은 어제
또 다른 호재를 전해왔습니다. 셀트리온의 에이즈 개량 신약이 미국 FDA의 판매 승인을 받았다는 소식이 전해졌는데요. 현재는 어제 종가와 동일하게 22만 9천 원에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LG화학 오늘 0.7% 하락세 보이고 있습니다. 네, 다음 종목 확인해 보겠습니다. 포스코가 오늘은 0.38% 소폭 하락하고 있고요. 25만 9,500원에 현재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오늘 10개 종목에서 유일하게 빨간불을 켰습니다. SK텔레콤이 1.27% 상승하고 있고요. 3,500원에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현대차는 계속해서 약세를 이어갑니다. 오늘 1% 가까이 추가 하락하고 있고요. 10만 500원까지 내려온 상황입니다. 신한지주 마찬가지로 0.6% 약세 보이면서 현재 42,150원에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네, 그럼 코스닥 시장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코스닥 지수도 마찬가지로 약세 흐름 이어가고 있습니다. 1.07% 하락세 보이고 있고요. 현재 694.65포인트를 지나고 있습니다. 네, 그렇다면 분봉으로 지수 차트 확인해 보시죠. 마찬가지로 1.5%대 급락세 연출하면서 출발을 했습니다. 상승 쪽으로 무게를 두는 듯 했지만 다시 조금 하락하면서 현재 694선에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네, 다음으로 수급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코스닥 시장에서는 개인만이 매수에 나서고 있습니다. 613억 원가량 순매수세를 보이고 있고요. 기관과 외국인은 448억 원가량, 또 외국인은 163억 원가량 순매도세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네, 그렇다면 시총상위 10개 종목의 움직임은 어떨까요? 어제는 코오롱 생명과학의 기술 수출 소식과 함께 바이오주들이 강세를 보였습니다. 하지만 오늘은 주춤하고 있는 모습이고요. 셀트리온 헬스케어는 셀트리온 호재와 함께 1%대 강세 이어가고 있습니다. 현재 78,300원에 거래되고 있고요. 신라젠이 6거래일 연속 상승세를 이어갔는데요. 오늘은 다시 파란불을 켰습니다. 1.45% 내리고 있고요. 74,700원에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CJ E&M 어제에 이어서 2%대 하락세 연출하고 있고요. 포스코 캠텍도 오늘은 1%대 하락하고 있습니다. 73,400원에 거래가 되고 있고요. HLB도 오늘은 1.74% 하락합니다. 84,600원에 현재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네, 다음 종목 함께 보시죠. 어제 코스닥 시장에서 외국인이 가장 많이 샀던 바이로메드, 오늘은 2%대 하락세 연출합니다. 19만 8천 원에 현재 거래가 되고 있고요. 메디톡스 마찬가지로 하락합니다. 2.35% 하락세 보이고 있습니다. 스튜디오 드래곤도 3.72% 내리고 있고요. 10만 3,600원에 현재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어제 코오롱 티슈진 20% 가까운 급등세를 연출했습니다. 코오롱 생명과학의 기술 수출 소식에 올랐는데요. 오늘은 2.66% 내리고 있습니다. 45,750원에 거래가 되고 있고요. 셀트리온 제약이 10위에 올라왔습니다. 오늘 2.6% 강세 보이면서 71,400원에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네, 그렇다면 코스피 200 종목 중에 상승률이 큰 것에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한세실업이 6.45% 급등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18,150원에 거래가 되고 있고요. 4분기 실적에 대한 기대감을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S&T 모티브가 2.78% 오르면서 25,900원에 거래되고 있고요. 대웅제약 마찬가지로 2.7% 이상 상승하면서 18만 9,500원에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S1과 보령제약까지 모두 2% 넘는 상승세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네, 그렇다면 반대로 하락률이 큰 종목에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오늘 자동차와 또 자동차 부품주들이 하락세를 연출하고 있습니다. 만도가 3.8% 이상 하락하고 있고요. 또 기아차도 3.2% 하락하면서 28,750원에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SK하이닉스 마찬가지로 약세 연출하고 있고요. DB하이텍과 또 아모레 퍼시픽까지 2% 넘는 하락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네, 그렇다면 오늘 이 시각 시장에서 인기를 끌고 있는 종목에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1위부터 8위까지 확인해 보시죠. 오늘 1위에 인트론 바이오 올라와 있고요. 2위에는 셀트리온, 3위에 삼성전자, 4위에 신라젠, 5위에 코오롱 생명과학, 6위에는 한국항공우주, 7위에는 코오롱 티슈진, 8위에는 삼성전기가 랭크되어 있습니다. 네, 먼저 인트론 바이오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어제 코오롱 생명과학의 대규모 기술 수출 계약 소식에 이어서 인트론 바이오가 오늘 아침 기술 수출에 성공했다는 소식을 전했습니다. 로이반트 사이언스와 슈퍼박테리아 바이오신약에 대한 기술 수출 계약을 체결했다고 공시했는데요. 계약 규모는 총 7,526억 원에 달하며 이와 별도로 제품 상용화 시에는
매출의 10% 초반대 경상 기술 사용료를 지급받는다고 밝혔습니다. 오늘 12%대 급등세 보여주고 있고요. 58,000원에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네, 다음으로 DKND 보겠습니다. DKND가 오늘 코스닥 시장에 상장했습니다. DKND는 합성 피혁과 부직포 등을 제조하는 기업인데요. 현재 버버리와 캘빈 클라인, 샘소나이트, 코치 등 패션 자파 브랜드가 DKND의 합성 피혁을 이용한 제품을 선보이고 있고요. 미주항공사인 델타항공의 좌석과 기아 현대차의 시트, 또 소니의 헤드폰에도 DKND의 합성 피혁이 공급되고 있습니다. 오늘 공모가는 6,000원에 형성이 됐고요. 공모가를 크게 웃돌고 있기는 하지만 10% 넘게 급락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현재 6,780원에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네, 지금까지 시장 상황 전해드렸습니다. 한혜솔이었습니다. 네, 지금 출발 증시 와이드 2부와 함께하고 있습니다. 장중에 저가 매수 신호가 포착되고 있는데요. 저가 매수의 달인 위즈 인베스트먼트 김형철 팀장 전화 연결되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 어떤 종목 보고 계십니까? 일단은 어제 그리고 오늘 이틀에 이어서 지금 제약바이오 쪽에 대규모 공시 계약이 나오면서 이쪽으로 상당히 훈풍이 좀 불어들고 있고, 어제 나스닥 시장 조정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빨간불을 켜고 있는 대부분의 종목 그리고 업종이, 그리고 시장에서 관심이 높은 섹터 자체가 제약바이오이기 때문에 제약바이오 관련된 종목 중에 한 종목 좀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종목명은 일단 삼천당 제약이고요. 일단은 말씀드린 것처럼 이쪽 그 제약바이오 섹터에 대한 모멘텀이 다시 한번 상당히 좀 강하게 부각이 되고 있다라는 부분들이 시장에서 또는 계좌 포트폴리오에 꼭 바이오 종목은 한 종목 좀 들어가 있어야 된다, 이렇게 좀 판단이 되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그렇다라고 하면은 삼천당 제약만이 가지고 있는 특별함 또는 매수 포인트가 어떤 것이 있을까라고 보면은, 일단은 가격 경쟁력이 상당히 좀 좋고요. 그리고 이러한 부분들을 바탕으로 미국 시장 진출에 대한 가능성이 상당히 좀 높다, 이렇게 좀 볼 수가 있겠습니다. 지금 미국이랑 유럽 같은 경우에는 약가 인하를 위해서 그 낮은 가격 의약품 수입을 권장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 이 의약품 시장에서 약 70%를 차지하는 이 선진국 시장에 제네릭으로 이제 진출할 수 있는 그 기회를 좀 가지고 있다라고 이렇게 좀 볼 수가 있겠는데,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는 사실 그 유럽이나 아니면 미국 쪽에 이제 진출을 하려면 CGMP랑 EU GMP 이 인증이 상당히 좀 중요한데, 이 삼천당 제약 같은 경우는 저만제의 해외 수출을 꾸준하게 좀 준비를 하면서 국내에서 유일하게 이 EU GMP 시설을 좀 확보를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를 바탕으로 2020년까지 선진국에서 한 10년간 1조 2천억 원이 매출이 가능한 공급 계약을 일단은 체결해 둔 상황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 중요한 거는 삼천당 제약이 원래는 이제 그 저만액으로 좀 유명한 그런 부분들인데, 이 안구건조증 쪽에서 이제 대규모 블록버스터가 이 엘러간의 리스타시스인데요. 이게 이제 미국에서는 아직 제네릭이 나오지 않았는데, 미국 약가가 260에서 270불입니다. 그렇다라고 30간 기준으로 그렇다라고 하면 한 26만 원 정도, 27만 원 넘겠죠. 뭐 환율 하면은 뭐 한 거의 30만 원대 가까이 올라가는 그런 부분들인데, 우리나라에서는 2015년도에 이제 특허가 풀려서 요 가격이 30간 기준으로 26,000원입니다. 그러니까 10분의 1밖에 되지 않는 그 부분으로 제네릭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가격 경쟁력이 어마어마하다라고 좀 볼 수가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셀트리온이랑 대웅제약이 그랬던 것처럼 CGMP 관련된 뉴스가 추가적으로 나오면 주가에 대한 모멘텀은 추가적으로 높아질 수 있다. 그리고 이제 신사업 쪽에 대한 부분들이 이제 나오다 보니까 아무래도 이제 제약바이오 쪽에서 가장 문제가 되는 거는 실적이 꾸준하게 좀 안 나오는데 기술개발 비용이 좀 많이 드는 그런 부분들인데, 삼천당 제약 같은 경우에 일단 뭐 저만액으로도 꾸준하게 실적이 나오고 있는 그런 상황에서 이 그 바이오 쪽에 대한 부분들을 하다 보니까 자금 조달이 좀 필요했거든요. 근데 요 자금 조달도 그냥 뭐 유상증자나 이러한 부분들이 아니라 사실 한국투자 파트너스, 그러니까 기관 쪽을 지정을 해서 200억 원을 발행한 부분들이기 때문에 이것도 상당히 시장에서는 긍정적으로 좀 받아들여졌다. 실질적으로 요 발표가 나온 날, 다음날 주가에 대한 움직임이 한 7, 8% 이상 움직이면서 요 부분도 상당히 좀 긍정적으로 잡혔고요. 그 다음에 이제 중요한 거는 내년도에 바이오시밀러 3분기 임상 3상에 대한 승인 목표가 있기 때문에 요 부분들까지 잡혀준다라고 하면은 상당히 좀 매력적인 종목이다, 이렇게 좀 판단이 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기술적으로만 놓고 보더라도 지금 사실 위쪽으로는 5만 원, 그리고 아래쪽으로는 3만 원에 좀 갇혀 있는 그런 상황인데, 제가 이제 이 코너 말씀드릴 때 저가 매수뿐만이 아니라 박스권 하단에 있는 종목들도 개인 투자자분들이 좀 접근하기에는 상당히 좀 쉽고 수익을 내기가 편하기 때문에 말씀을 드린다라고 했는데, 이 종목은 박스권 투자 전략 충분히 좀 가능하다. 그래서 목표가는 5만 1,000원, 손절가는 3만 3,000원 잡고 대응하시면 좋지 않을까, 이렇게 좀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3,000당 제약에 대한 투자 의견 함께 들어보았습니다. 지금까지 위즈 인베스트먼트 김영철 팀장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계속해서 오늘장 전략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솔로몬 박정섭 대표 화상으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먼저 수익률 자랑을 좀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0월 30일 날 이 아프리카 TV를 추천을 해주셨는데 약 한 달 만에 이 수익률이 어마어마합니다. 47%인데요. 리뷰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최근에 이제 아프리카 TV는 외국인들이 이제 바이오주를 좀 매도를 하고 집중적으로 매수하고 있는 미디어 엔터테인먼트 업종 중에 한 종목입니다. 저희가 추천하고 이제 바로 그때부터 급등해서 거의 한 50% 가까이 수익이 나고 있는데요. 오늘 지금 가격은 한 41,150원인데요. 외국인들이 어떤 이제 수급상의 어떤 양호한 부분과 4분기 실적, 내년도까지 이어지는 이 미디어 업종에 관련된 어떤 성장성이 있습니다만, 오늘은 좀 그 넷플릭스의 어떤 급락, 기술주들의 하락으로 좀 떨어지고 있습니다만, 저번에 제가 말씀드렸을 때는 종가 기준으로 한 37,000원 정도 이탈하지 않으면 좀 보유하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오늘 기준으로 한 4만원 정도 이탈하지 않으면 한 4만원 중순까지는 지속적인 어떤 상승이 가능하니까 종가 기준으로 4만원 정도까지 이탈되지 않으면 보유 전략 계속 지속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프리카 TV. 네, 그렇다면 오늘장 전략은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지금 시장이 이제 지난주 후반에 이제 한 목요일, 금요일, 어제까지 국내 시장이 전 세계에서 가장 좀 강력하게 올라갔다가 새벽에 끝난 이제 글로벌 증시가 또 하락하면서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만, 크게 저는 이렇게 두려워하실 필요는 없는데, 다만 이제 중국의 IT 이제 반도체 관련되는 부분에서 이제 반합 관련된 조사 때문에 좀 삼성전자나 SK하이닉스 좀 부담스럽습니다만, 연이어서 유한양행, 어제 또 코롱, 생명과, 그 다음에 오늘 아침엔 또 이제 인트론바이오 대규모 이제 라이센스 아웃 계약이 체결되면서 바이오주들에 대한 긍정적인 어떤 시각은 계속 유지가 되고 있어서 지수가 조금 이제 오전에 좀 휘청거리고 있습니다만, 크게 두려워하실 필요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이제 다음 주 연말 이제 이달 말에 있는 G20에서 이제 미중 무역 분쟁 관련되는 부분 해결 어떤 기미감은 여전히 있고요. 다만 좀 아쉬웠던 거는 이제 오늘 뉴욕 연준 총재 윌리엄스 총재의 어떤 금리 신중론에 대한 어떤 기대감이 있었습니다. 그게 좀 무산되면서 여전히 12월 달 금리 인상에 대한 어떤 기조가 좀 있습니다만, 이제 11월 말에 이제 추수감사절 이후에 있는 블랙 프라이데이라든지 이런 IT 성수기에 대한 어떤 기대감과 미중 무역 분쟁 그 해결 기미에 관련되는 기대감들은 여전히 유효하기 때문에 오히려 하락을 한다면 추가 하락보다는 저점 매수 전략으로 계속 대응하시는 것이 맞다고 생각하고, 차분하게 좀 너무 뉴스에 따라서 휘둘리지 마시고 좋은 종목들 매수 관점에 유지하시면서 시장 대응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그렇다면 오늘장에서 어떤 종목 보고 계십니까? 네, 오늘 제가 소개해드릴 종목은요, 서울옥션입니다. 코드 번호는 0631370인데요. 시장 점유율 낙찰 총액 기준으로 50% 이상을 차지하고 있는 국내 1위의 미술품 경매업체입니다. K옥션과 더불어서 거의 90% 이상을 가점하고 있는 업체인데요. 한국 미술 시장이 이제 계속 이제 글로벌 이제 컬렉터들한테도 굉장히 인기가 있으면서 성장에 대한 어떤 최대 수혜가 기대되고 있습니다. 2018년도 매출액도 전년 대비해서 35.5% 증가한 734억이고요. 영업이익도 전년 대비해서 한 110% 증가되는 한 134억 정도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서울옥션은 이제 2015년도에 그 국내 이제 단색화 화가들이 글로벌 이제 미술 경매 시장에서 굉장히 후각을 나타내면서 2만 원대 중반까지 올라갔다가 2016년도에 이제 위작 논쟁과 중국 사드 사태 이후로 이제 전 세계 미술 경매 시장에서 이제 중국 바이어들의 수요가 제일 가장 큰 편인데요. 이러면서 이제 2년 동안 고점 대비해서 한 70% 이상 하락했다가 작년 말부터 다시 이제 글로벌 미술품 경매 시장이 이제 실적들이 양호해지면서 올해부터 좀 반등이 나오면서 최근에 이제 외국인들도 집중 매수세를 하고 있고요. 국민연금이나 삼성 액티브 자산 운용에서도 이제 지분을 취득할 만큼 올해 어떤 실적의 어떤 견조함과 내년까지 이어지는데 투자 포인트로 좀 잡아보실 것들은 예전에 이제 서울옥션 같은 경우에는 이제 단색화에 따라서 이제 경매수 수요의 어떤 폭증으로 이러한 어떤 그 모멘텀으로 주가가 올랐다면요. 올해 어떤 실적에 고무되는 부분들은 이제 2016년도에 이제 자회사 서울옥션 분류를 통해서 이제 온라인 경매는 보통 이제 500만 원 미만의 이제 대중적인 어떤 경매 확산을 위해서 했는데 이러한 부분들이 실적에 견조한 부분이 되고 있고요. 1년에 4번 하고 있는 홍콩의 경매도 그 외에도 올해 이제 6월 달에 홍콩 SA 플러스라고 하는 이제 상설 전시장을 통해서 기획 경매 이런 부분들도 시장에 좀 이제 실적 부분에 좀 좋게 좀 반영되고 있고요. 2014년도에 자회사를 했던 프린트 베이커리 관련되는 부분들도 계속 이제 기존의 어떤 경매 시장과 더불어서 실적 모멘텀에 좀 반영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경매 플랫폼의 다변화가 계속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달 말에 있는 홍콩 메이저 경매와 12월 달에 있는 20주년 국내 메이저 경매에 대한 기대감들이 나오면 4분기가 이제 사실 성숙이란 말입니다. 이런 관점 본다면 이전의 어떤 고점까지도 충분히 상승할 수 있는 펀더멘탈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가격 전략으로 본다면요. 매수가는 지금 현재 13,300원인데요. 12,500원 정도 드리고요. 안 된다면 뭐 종가 기준으로 매수. 목표가는 단기로 한 15,000원, 손절가는 11,500원 정도 제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전략과 종목까지 함께 만나보고 왔습니다. 지금까지 솔로몬 박정석 대표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오늘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내일은 더욱더 알찬 정보로 다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시청해주신 여러분 모두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